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겪은 일은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이고, 요즘에는 더 심각한 범죄들이 많겠지만, 그 당시 저로서는 너무 끔찍했던 일 중에 하나라 괴들남님께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2년 전, 제가 20대 중반일 때 경험한 일입니다. 그 시절 저는 학교를 복학한 학생이었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교 근처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며 지내던 중이었죠. 호프집 마감은 새벽 4시였지만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새벽 1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다행히도 호프집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걸어서도 갈 만한 거리였고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시간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저희 집으로 가는 길목에 꽤 커다란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가족들끼리 피크닉도 하고 주변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책로와 그리고 체육시설까지 겸비되어 있는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으로 가면서 공원 주차장 근처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2명의 남자를 보게 되었고 얼핏 보기에는 방송 촬영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었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남자들 옆에 주차돼 있던 회색 차량 한 대가 보였는데 그 차에 SBS 방송국 스티커가 여러 군데 붙어 있더라고요. 어떤 촬영인지 궁금해서 구경을 하려다가 시간도 늦었고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카메라 옆에 서 있던 남자 하나가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잠깐만요. 저는 예능 프로를 담당하는 최 PD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시청자를 섭외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이미지와 딱 맞아떨어지는데 혹시 내일 시간 어떠세요? 갑작스럽게 다가와 이런 말들을 하니 좀 신기하면서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오전에 수업도 들어야 되고 오후에는 호프집 알바도 가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오전에 학교를 가야 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학생이에요? 촬영은 오후에 해도 되니까 일단 명함 한 장 받으시고 시간 날 때 연락 주세요. 그리고 페이는 하루 10만 원입니다. 제게 명함을 건네면서 출연료까지 지급을 한다던데 그 당시 학생이었던 저로서는 그 조건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었죠. 호프집 시급이 4,500원이라 주 5일 근무 시 한 달 60만 원이 안 되는 월급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루 1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고 무엇보다 시간까지 맞춰준다고 하니까 더 끌렸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명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했고 주말 아침 PD님을 만나게 되었죠. 아이고, 태훈씨, 이거 어쩌죠? 이미 섭외는 다 끝났고 태훈씨가 다른 일을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일인데요? 저희가 촬영할 때 보조 스태프가 한 명 필요하거든요. 천천히 배우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태훈씨 생각은 어때요? 제가 이런 일을 해본 건 아니었지만 시키는 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란 생각에 대뜸 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저는 첫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건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이상한 일이었죠. 아마 제 예상에는 촬영할 때 지나가는 학생들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 생각을 했었고 저야 돈을 받고 하는 입장인데다 아직 이 일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 주변을 찾아가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말도 걸어보면서 나름 노력을 해봤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다시 촬영장으로 돌아왔고 저는 PD님에게 상황 설명을 했었습니다.
피디님, 제가 학교 근처까지 갔었는데요. 그게 지나가는 학생들도 많이 없고 다들 바쁜 일이 있는지 섭외가 어렵더라고요. 그러자 피디님의 눈빛이 달라지더니 한숨을 쉬면서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두 명은 데리고 와야지. 이러면 밥값도 못하겠네. 혼잣말이긴 하지만 옆에 서 있던 카메라 감독님까지 들을 정도였고 저 하나 때문에 촬영이 지연된 것 같아 죄송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촬영은 무산되었고 저는 하루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나? 그때가 설날이라 모처럼 친척들끼리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일상 대화를 나누다가 작은 엄마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죠. 글쎄 이 녀석이 중학생인데 학교 앞에서 PD에게 섭외를 받았고 조만간 방송 출연을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 네가? 무슨 프로인데? 그러자 SBS에서 방영하는 예능 프로에 사촌 동생이 시청자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문득 최 PD가 떠올랐죠. 정수야, 혹시 PD라는 사람 얼굴 기억하냐? 저는 PD의 인상착의를 설명해주면서 물었고 사촌 동생은 그런 것 같다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사촌 동생도 최근의 일이 아니라 정확한 기억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촬영 알바를 했던 일대에서 일어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었죠. 그 내용들은 방송국을 사칭한 어떤 남성이 학생들에게 다가가 섭외 제의를 한다는 말이었는데 그 말에 혹한 학생들은 그 남자를 따라가기도 했었답니다. 거기다 방송국 차량처럼 스티커도 붙여놓고 그 차량으로 학생을 태워간다는 무서운 내용이었죠. 그렇게 학생들을 납치한다는 괴소문까지 돌면서 뉴스 기사까지 나왔지만 경찰은 아직 확실히 드러난 게 없다는 말과 함께 조용히 넘어갔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최 PD 생각이 자꾸만 들었고 혹시나 제가 했던 알바가 단순히 학생들을 모으는 게 아닌 납치 관련 일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에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경찰들도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소문일 거라 판단하고 넘어갔었죠. 그런데 진짜 진실은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한날은 저희 할머니 생신을 맞아 가족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사촌 동생을 보고 방송 촬영은 어떻게 됐냐며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옆에 계신 작은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말도 마. 글쎄 얘가 공부도 안 하고 친구랑 방송을 한다길래 내가 못 나가게 했거든. 근데 촬영하러 나갔던 애가 가출을 했다지 뭐야. 그 집 엄마가 우리 집까지 찾아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작은 어머니께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제가 봤던 뉴스 기사가 생각나서 다시금 물었습니다. 혹시 가출한 그 아이 아직까지 소식은 없어요? 글쎄다. 그 일 후로 연락이 없어서 거기까진 잘 모르겠네. 정수야, 너는 들은 거 없어? 그러자 사촌 동생도 잘 모른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였고 저는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으면서 무섭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최 PD의 얼굴 몽타주를 그려 그날 동생에게 보여줬었는데 그제야 기억이 난다면서 이 사람이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단순 소문이 아닐 거란 판단이 들었고 저는 사촌 동생에게 절대 그런 곳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10만 원이란 금액에 혹해서 제가 납치 범죄를 도왔다는 생각만 하면 죄책감이 들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들었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해명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뉴스 기사가 난 뒤로는 공원에서 촬영을 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그 아이는 현재 20대 성인일 텐데 지금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한 모습이겠죠. 저는 제 생각과 다르게 이 일이 단순 괴담이었으면 좋겠고, 그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